정부 여당으로선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했습니다. 한때 불확실한 것으로 전망됐던 개헌 탄핵 저지선 100석 이상은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야당발 입법 공세를 막아냈던 대통령 거부권도 힘을 잃지 않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둔 데 대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또 무거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또다시 펼쳐질 여소야대 정국은 윤석열 정부에는 상당한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과제 입법과 예산, 인사권 행사 등의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교육, 연금, 노동 등 3대 개혁과 의료 개혁, 감세 등을 뒷받침할 쟁점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불투명해진 겁니다. 일각에선 조기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소야대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국정과제를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야당을 적극 설득하는 등 국정기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인데 문제는 총선 패배 이후 약해질 수 있는 당 장악력입니다. 책임 공방 등 당정 간 총선 참패 후폭풍이 거세질 수 있어서입니다. 3년 뒤 대선을 바라본 여권 잠룡들의 권력 투쟁이 가세하면 대통령실의 힘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정부를 위한, 잘 되기 위한 쓴소리, 그래서 민심에 맞는 국민의 민심을 전달하는 그런 국회의원으로 집권 여당이 임기 내내 소수당에 머무르게 된 건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1987년 체제 이후 처음입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당선인 160여 명이 국립현충원을 찾았습니다. 선거 결과에 담긴 국민 뜻을 받들고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쇄신 약속을 꼭 실천해 주길 바란다며 영수회담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당연히 만나고 당연히 대화해야지요. 상권 분립이 이 나라 헌정 질서의 기본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의당 존중하고 대화하고 175석 압도적 과반 의석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는 시각과 함께 22대 국회에서도 입법 주도권은 놓지 않겠다는 의지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조국 혁신당과의 협조 체제에도 문을 열어뒀습니다. 법안 신속 처리한 건 패스트 트랙을 추진하기 위해선 제적 5분의 3, 180석을 채워야 하는데 조국 혁신당 12석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견제하고 또 필요한 새로운 개혁들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함께 협력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조속히 만나서 비슷한 시각 현충원을 찾은 조국 대표 역시 위기에 처한 조국을 구하겠다며 사직생의 각오를 언급했습니다. 2027년 대선을 바라보는 이재명 대표로선 22대 국회 전반기 2년의 성적표에 정치적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일단 대화와 협치를 강조하며 유력 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108석 참패 수습에 주력 중인 국민의힘, 그간 친윤계에 쏠렸던 당내 역학구도가 재편될지 관심입니다. 첫 가늠자론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초 처리를 추진 중인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응이 꼽힙니다. 총선 전 여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비윤계 당선인들을 중심으로 당정관계 재정립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이 정부의 부하가 되면 안 되거든요. 상호 보완적인, 그러니까 건설적인 관계가 제일 이상적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서로 역할이 다른 거죠. 특히 정권 심판 바람을 뚫고 수도권에서 생환한 안철수, 나경원, 윤상현 등 중진급 인사들이 비윤계 목소리를 대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만큼 당내 주류였던 친윤계 의원들의 운신의 폭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새 지도부 선출 과정에서 역학구도의 윤곽이 드러날 거로 보입니다. 반면 총선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내부적으론 이재명 체제를 공고히 하며 대여 공세에 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야 영수회담을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당연히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의무이자 책무인데 이재명 당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생과 관련돼서 국가 현안과 관련돼서는 언제든지 열려 있고 영수회담에 대한 용의가 있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여소야대 국면에서 결국 국정 운영엔 야권과의 공조가 필수적인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한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원내 3당이 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까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개 회동을 제안하며 공세 분위기에 힘을 보탰습니다. 일각에선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 차별화로 존재감을 부각해 야권 내 주도권 다툼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일단은 서로를 우군으로 설정한 양당 사이 이른바 협력 속 경쟁 구도가 주목되는 이유인데 22대 국회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총선 결과에 대한 국무회의 승중계 입장 발표에서 국회를 향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긴밀히 협력하라는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야권과의 협치 등 진일 보완 언급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원론적 수준이었습니다.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발언 4시간여 뒤 대통령실에선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을 포함해 누굴 만날지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단 말이 나왔습니다. 다만 5월 말에야 22대 국회가 열리는 것 등을 고려하면 어떤 시점이 소통에 적절한지 생각해야 한다며 회담이 당장은 어렵다는 점을 내비쳤습니다. 특히 야당과의 소통엔 여당이 함께한다며 여당 지도부 구성까지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사실상 이재명 대표와 1대1 단독 회담보단 여당과 다른 야당의 대표들도 함께 만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표의 1대1 만남 요구에 입장이 없다며 사실상 거부해왔는데 피의자인 이 대표를 만날 수 없다는 기류가 깔렸다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2월 KBS 대담에서도 제1야당 대표와의 단독 회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수회담이라고 한다면은 여당의 또 지도부를 대통령이 무시하는 그런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당의 총선 참패로 입법 과제부터 인사 예산까지 국정 동력은 사실상 발이 묶인 상태입니다. 야당과의 협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얼마나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윤재욱 원내대표는 초선 당선인과 당 상임고문단을 잇따라 만나며 총선 참패 후유증을 수습하기 위한 행보에 집중했습니다. 참패 주요 원인으로 윤 대통령의 독선적 국정 운영을 꼽는 원로들의 작심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번에 이 참패의 원인은 대통령의 불통 그리고 우리 당의 무능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여권으로선 범야권 192석이란 역대 최악의 지형 속에 남은 3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선 기존 문법을 고수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더 나빠진 국회 환경에서는 뭐 꼭 필요하다면은 안 만나실 이유가 없다. 법안들에 대해서 야당의 협조를 구할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야당과의 대화하고 협치하는 것은 이제는 선택 영역이 아니라 필수적인 상황이 됐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민주당은 민생을 고리로 영수회담 수용을 연일 압박하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거국내각 등 각종 협치 방안은 이 영수회담 성사 이후에나 논의가 가능할 거라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회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헌정사상 최대의 야당 의석수는 국회를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 인정하라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물론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이 자칫 22대 국회 초반 여당 패싱으로 이어지진 않을까 우려하는 여권 내 기류도 감지됩니다. 이 수직적 당정관계 개선이란 과제와 함께 새로 들어설 지도부가 고심해야 할 대목이란 지적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전화 통화를 갖고 다음 주에 용산에서 만나자고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이도훈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오늘 오후 3시 30분 이재명 대표와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화를 걸어 이 대표에게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자며 앞으로 자주 만나 식사도 하고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윤 대통령 초청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대통령이 하는 일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가 5분가량 이어졌다며 총리 등 인사가 빨리 이루어졌다면 통화와 만남도 빨리 됐겠지만 인사 때문에 한없이 늦출 수 없는 만큼 통화로 상황을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통화는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먼저 이 대표 측에 통화를 제안하며 이루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담이 성사되면 윤 대통령 취임 이후 1년 11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민주당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두 사람의 통화 사실을 전했습니다.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건강과 안부를 물었고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민주당이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통화에서 여야 없이 지혜를 모아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평정입니다.